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영화 갱스터 초치는 2006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갱스터 초치는 1980년에 발표한 에솔 푸가드의 소설 초치를 기초로 하지만 소설의 배경이 1950년대인 반면 영화는 2000년대로 바뀌어 설정되었습니다. 감독인 게빈 우드는 영화를 최대한 과장되지 않고 진솔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을 추구했다고 강조합니다. 영화의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화 전체를 스토어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흑인의 현실적인 삶과 애환을 담아내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흑인 거주 지역인 스웨터 사람들과 풍경을 CG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현실감을 극대화해줍니다. 에이즈로 병중에 누워있는 어머니, 술로 삶을 보내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가출한 소녀는 다른 가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작은 소녀는 어느덧 성장을 해서 초치라는 이름으로 타운십에서 작은 갱스터 조직의 리더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지하철에서 살인 강도를 저지릅니다. 살인 후 타운십 주점에서 갱 친구인 보스턴과 말싸움 가운데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폭발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심한 상해를 입힙니다. 그는 홧김에 도시에 나가 부유층 여인을 대상으로 강도를 저지르며 총으로 부상을 입히고 차를 빼앗아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그 차 안에 3개월 된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민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타운십에 들어옵니다. 영화는 무정한 갱스터가 3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자충우돌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내면의 인간성과 연민 그리고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은, 그렇다고 넘치는 유머 코드가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엉성한 점이 바로 남아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이 함께하는 첨단과 미신이 절묘하게 조화된 어정쩡한 남아공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화 초치를 통해서 현대 남아공 사회를 선교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주무대인 타운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운십의 형성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얻어진 막대한 부를 백인들로만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정책이 바로 아파르테이트입니다. DF 말란을 중심으로 시작된 국민당 정권은 흑인들만의 자치국을 만들어서 부유한 남아공을 만드는 데 최고의 공헌자였던 흑인들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아파르테이트의 핵심 정책인 반투 홈랜드 법안입니다. 흑인들은 부족별로 지정된 땅에서 자치국으로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며 각자에게 맞는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명분만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근거로 대다수의 흑인들은 낙후된 농촌 지역에 제한되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한 사회의 발전을 담당하는 교육도 자치국에서 해결해야 했기에 대다수의 흑인들과 칼라인들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고등대학 교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흑인들은 남아공 시민이 더 이상 아니게 주민등록증이 없었으며 투표 참정권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흑인 자치국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남아공에 의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백인 거주지역에서 흑인을 몰아내는 데 성공은 했지만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싼 통제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백인 정부는 통행증을 만들어 이동에 제한을 두고 타운십 법안을 통해서 도시에 꼭 필요한 인원만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타운십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역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백인 거주 지역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공업지역, 그리고 흑인과 유색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타운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백인 거주 지역은 타운십과 최대한 거리를 멀리하도록 했으며 타운십과 상공업 지역 사이에는 반드시 강과 같은 자연지형을 끼도록 했습니다. 타운십에서 상공업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은 대부분 기차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도로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타운십의 모습은 여러 가지 남아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마약, 폭력, 살인 등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른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남아공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이런 문제의 주범이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흑인들과 유색인들이 국가가 제정한 법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기차에서 저지르는 살인은 초침무리의 감정 없는 살인으로 묘사하지만 원작 소설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 지하철 살인은 파괴되어 버린 남아공 가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그들이 어떻게 범죄의 대상을 선택하는지 상세히 묘사합니다. 첫 번째,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 세 번째, 넥타이를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남자는 1년 만에 고향을 찾았던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온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는 가장은 1년에 한 번 가족을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기쁜 마음이 그를 웃게 만들었으며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했습니다.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가족에게 가는 길이니 그의 지갑이 두둑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런 삶의 구조는 가정 파괴를 극대화합니다. 고향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자라고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사는 아버지는 타운십에서 현지처나 매춘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해결합니다. 올바른 아버지상은 고향에도 타운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남성상의 부재는 폭력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가져옵니다. 폭력의 문제는 타운십 안에서 더 보편화되어 악의 평범성으로 발전됩니다. 2019년 정부에서 조사한 범죄의 피해자 보고서에 의하면 도둑, 강도의 가해자 50%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동거인 경우가 15%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아공 안에서 범죄가 평범한 일이 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Decency 좋지. white decency. 보스턴은 영어의 디선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디선시는 품위, 예의 바름, 고상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타운십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품위, 고상함이 상실된 상태가 되었음을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현재 남아공 타운십의 모습이 인간성이 파괴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국가폭력 아래서 파괴된 인가정은 자연스럽게 인간성 파괴를 가져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초치라는 이름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초치의 원래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어린 데이빗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서성거릴 때 가게 주인이 데이빗을 쫓으며 초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초치는 불량배란 뜻입니다. 그 후 그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초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어린 인격체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에 의해서 암적인 존재로 불려진 것입니다. 영화는 두 단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단계는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초치는 나약한 아기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미리암이 아기에게 인격적 접촉을 시도할 때 초치는 자신의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줍니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때 데이빗을 삼켜버렸던 초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필요했던 데이빗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Quem direi? Que lebis. Abasadi basnan lebis. Ikan nakaimos. Ya. Em balik ke bela we zambe wa hai.
분유는 엄마의 손에 쥐어질 때 모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아무리 많은 분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기의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인간에게 절대적 필요인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필요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며 그 우상이 우리의 필요를 대신할 때 인간성은 상실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조치는 남아공 타운십과 그에 따르는 폭력의 일반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가정의 파괴와 인간성의 상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담긴 인격적 관계라 조언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회복을 꿈꾸며 인격적 관계를 시도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필요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이 삶의 소스이고 예수님만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